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날이 무지하게 덥죠? 부산도, 덥긴 더운가 봅니다. 뭐, 지하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에어컨 밑에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퇴근할 때 이제 올라와 보면 좀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 뭡니까 뭐 열대야 뭐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은 뭐 아무튼 그래 계속 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기 지금 다 휴가철이죠. 휴가철. 근데 뭐 휴가나 마나 아유 뭐 날도 더워 샀고 그냥 가게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있는 게 처음이야 처음. 어, 이제 날도 더운데 이 빨갱이들이 더 날을 덥게 만들죠. 그런데 또 이 더운 이제 날씨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 뭐 그렇게 표현하나? 뭐 하여튼 요 며칠 또 이제 그 한동훈이 또 빨갱이들 갖다가 좀 저격을 좀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한동훈이가 이 범죄단이라고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죠.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막 이 빨갱이들 또 막 뭐라고 합니까 그 발끈해가지고 뭐 또 발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의 어떤 이 전략에 휘말려가지고 죽을지만 골라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기 범죄 행위다고 막 아예 대란하고 발언을 아예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윤통도 윤통이지만 한동훈이의 그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한동훈이가 뭐 이제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를 하면 그 뭡니까 그 라디오에 쫓아가가지고 저거들 편 있는 라디오에 쫓아가가지고 막 장관이 말이지 정치를 하니 뭐 그럴 거면 정치를 해라 뭐 국무위원 그만두고 어디 저기 당에 들어가라 막 뭐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하죠. 그리고 아까는 또 뭐야 그게 오늘 그 저기 TV조선은 좀 프로가 캐핀이 좀 됐더라고요. 박지훈인가 뭐 그런 게 뭐 박지훈의 정치사인가? 거기에서 또 뭐 저기 그 한동훈의 화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뭐 스피치 전문 강사라든가 하는 말이 이제 잠깐 나왔는데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어떤 그 화법 그러니까 특히 빨갱이들한테 하는 화법 시원하다고 했는데 이제 갈수록 좀 식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지금 이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의 그 화법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면 그런 분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주 저기 다정하고 그 애정이 넘치는 그런 화법을 사용합니다. 단지 이제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만 항상 그런 그 자기들 표현으로 치면 싸가지 없는 이제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조금만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게 싸가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쓰레기들한테 뭐 문으로 죽을 예의를 차려.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범죄자 새끼들 아닙니까? 범죄자 새끼들한테 그러면 뭐 고분고분하게 뭐 예의하면서 해줘야 되냐고. 뭐 아무튼 이 점점 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거 또 아까 보니까 KBS에서 뭐 어젠가 했다고 하는데 한국인들 자동차 정지선도 안 지켜. 그러면서 이제 혐한사적 논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니까 아니 이게 왜 혐한이죠? 그러니까 법규 안 지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법 안 지키고 떼법에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항상 지켜보는 게 뭡니까? 아, 이번에 오송 참사도 그렇고 이전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법에 따라서 지금 저 일을 수사 공목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 대통령 사과하고 뭐 저 뭡니까 그 이상민이 물러나라 막 이질하고 있잖아. 그 법을 전혀 안 지키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어떻게든 때를 써가지고 뭔가 이득을 좀 취할 수 있을까? 그 끝판왕이 세월호였고 지금 이태원이고 오송은 지금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까지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법도 안 지키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를 한 게 그게 왜 혐한이 되죠? 그 이게 만약에 뭐 일본처럼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처럼 법 잘 지키고 그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 과감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그 혐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사실을 말한 거잖아. 아니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왜 혐한이냐고.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뭐 그냥 짧으니까 읽어보면 일본에서 이른바 혐한서적이 발간되자마자 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맞는 말 했잖아요. 이 말을 하는 이 새끼들도 지금 법이고 뭐가 안 지키잖아. 자동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법을 지키는 건 힘이 없거나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 책은 주장합니다. 좀 맞는 말 했죠? 책을 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으시죠?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이 나라의 족속들,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신물이 나가지고 더 이상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도 이제 한국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았던 거야. 자신의 부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게 부분적 경험일까요? 아, 부분적인 경험이냐고. 아니, 그 법 안 지키는 거는, 씨발, 지금 뭐 사법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빨갱이들. 온갖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국무위원들 불러다 놓고, 자기가 정말 뭐,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호통을 치고, 아니, 정치하는 새끼들부터 그 따윈데, 혐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벽한 지한서적이라고 해야 돼요, 지한서적.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그 한국인들의 그 민족성을 갖다 꿰뚫어 본 그런 서적이죠. 이런 걸 가지고 혐한 서적이라고 하면서 또 반일 선동을 하는 이런 족속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요, 대한민국.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상대를 이기고자 하면 상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보듯이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을 갖다가 존중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내가 그랬던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성을. 물론 만약에 아닌 게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제기하거나 할 수는 있겠죠. 이 대한민국 수준의 얘기라니까요. 이 책은 희망서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한국인의 습성을, 이 정서를, 민족성을 꿰뚫어 본 예언서예요. 예언은 아니지 이게. 뭐 하여튼 그리고 진해원 검사 불구속 기소. 뭐 지금 자신이 근거도 없이 말하고 쓰고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죠 이제. 그리고 유삼영 경찰 떠난다 사직하기로. 제가 보니까 뭐 핑계를 대기로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최근 1년간 1년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이거는 씨발라마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씨발라마 내가 빨갱이들 14만이 아니고 빨갱이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저희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이제 그 황운하처럼 이제 뭔가 한번 어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새끼는 사법 처리가 돼야 될 새끼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아마 사직서가 반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끼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뭐 이제 다음 이제 그냥 개소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자기 딴에는 이제 뭐 좀 이 뭐라고 합니까 이 경찰이란 조직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하고 나는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다시 또 내년 총선에서 빨갱이들한테 공천이라도 받아가지고 또 한번 배지나 한번 달아볼까 그 생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한심한 놈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뭐 대가리가 씨발 그래 뭐 한동훈이 혼자도 못 이기는 그 180마리 빨갱이 새끼들이 뭐 한동훈이 혼자도 못 당하는 주제들이 뭔 씨발. 아유. 그리고 러시아 공격한 우크라이나 무기가 북한제라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마 그래 러시아가 포탄이 부족하니까 북한에다가 포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아마 그래 우크라이나에서 가로챘겠죠. 근데 이거 그래 요 뒤에 보면 뭐 처음에는 열차로 이제 뭐 옮기는 거 저번에 한번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썼을 거라고 하는데
열차 말고 뭘로 옮겼을까?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방 122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연평도 포격 때 사용했다고 했나? 음, 여기 있네. 아, 뭐 그렇죠. 연평도 포격 때 쏜 방사포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뭐 우리가 나중에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지원해줘도 뭐 아무 문제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방으로 한 방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빨갱이들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또는 앞에서는 아주 뭐 정의로운 척, 또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척 해놓고 뒤로는 이런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털끝만큼도 없는 것들이 빨갱이들.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이라는 빨갱이들이 있고. 윤 비판 쏟아낸 명락회동.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 이제 뭐 금요일인가 만났죠. 만났는데 아니 그래 저기 뭐 저기 참모를 배석시킨 거는 뭐 딱 뻔한 거죠. 자기들도 자기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단둘이 만나면 밖에 나와서 뭔 말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누가 그랬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한창 뭐 대통령직이 전이었죠. 그러니까 막한 10년 정도 전이 10년 전 한 2014년 15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누군가가 그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김종인이 그랬나? 아 그런가 보다. 김종인이를 그때 아마 뭐 비대위원장 모시고 할 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항상 그 문재인하고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녹음기를 챙겨라. 그리고 저 누굽니까 그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녹음기를 챙겨라. 왜냐? 아니 분명히 남들이 있을 때 했던 말하고 나중에 언론에다가 특히 언론에다가 얘기하는 거하고 말이 다르니까. 그 이걸 이제 빨갱이 얘들도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이제 그럴 거라는 그 전제하에 그 전제가 뭐 또 그냥 막연한 어떤 전제가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도 이제 단둘이 만나기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을 배석시켜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그래 네 명이서 만났는데 시부랄 뭐 장수 막걸리 2병 마셨다며 2통 그러니까 750짜리 2개 네 명이서 씨발 1500ml 400ml씩도 안 마셨네. 아니 그리고 얘기 들으니까 뭐 그 저 누구야 이낙연이가 그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그렇게 막걸리를 좋아하는 새끼가 네 명이 가가지고 그 아예 안 마셨다는 얘기죠 보니까 안 마셨다는 얘기는 그 자리가 뭐그 서로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이재명한테도 그렇고 이낙연한테도 그렇고 그 뭔 얘기가 오고 왔겠습니까?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그럼 뭐 헤어진 거죠. 그 이게 어 결국에는 자중질환, 자충수, 자멸수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 1차적인 근본 원인은 윤통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죠. 윤통이 깔아놓은 딱 그 판을 절대 못 벗어나잖아. 거기다가 그 판 위에서 한동훈이가 현란한 드리블 기술로 이 빨갱이 새끼들 갖다가 죄다 끌고 다니면서 희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게 오히려 자충수, 자멸수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서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소송 낸 당원 윤리심판은 해부했다. 그때 그 뭡니까 대표 직무정지 해달라고 백무식이라고 했죠. 그게 아마 그래 보면 이낙연이 지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백신은 윤리심판으로 해부됐는데 민주 두 글자 달고 있는 정당에서 당대표를 국회의원을 비판했다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백신은 윤리심판으로 해부는 재판으로 치면 기소를 한 것이다. 비판하면 입막음 하는 것 이런 게 공산주의이고 독재이자 비민주의 극치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배현주 상근부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민주당식 보복정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배상근 부대변인은 무리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배경에는 당원 자격을 박탈해 당원으로서 제기한 소송들을 무력화시켜 이 대표 체제를 방탄하겠다는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며 공포정치로 당원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침몰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세요.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민주당 꼬라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혀 흥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죠.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네이버나 다음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이 딱 달렸다. 그러면 명단 가져오라고 시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혜진이하고 김범수 알아서 갖다 주겠죠. 그리고 그 명단이 그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해당 지역의 조폭들한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뭐 남자 같으면 으슥한 골목에서 죽음으로 발견될 테고 여자 같으면 그것도 만약에 이쁜 여자면 지도서도 모르게 사라져가지고 행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못생긴 여자면 당연히 뭐 남자처럼 어디 흐름한 뒷골목에서 아마 죽음으로 발견되겠죠. 그리고 이 새끼 지금도 추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추경 해가지고 막 매일 뭐 기본소득 해가지고 막 10만원 매달 10만원 20만원 주면서 지지율 70% 80%. 소주 한 병에 10,000원, 달걀 한 판에 50,000원. 그런 세상이 됐을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패널로 나가가지고 해라고. 당연히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니 도대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저런 행태들을 보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공포스럽다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래, 그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씨발, TV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수준까지 얘기하는 거나.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저런 사태들이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겠냐고. 지금 보라고. 검사 명단 지금 까가지고 저 개딸들한테 공격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자신과 자기 편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검찰이나 경찰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이게 북한하고 저기 중국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막 쏘아 붙이라고. 근데 그런 거는 절대 안 하죠. 이 씹슴이 새끼들. 에휴, 한심한 새끼들. 그렇게 공격을 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윤통이 한동훈이가 일하기가 엄청 편하다고. 아니 뭐 한 번씩 그 패널로 나와가지고 민주당에서 빨갱이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그 얘기 하다면 누가 그랬는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한동훈이를 이제 얘기하면서, 아니 저런 얘기는 여당에서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그게 없는데, 아니 왜 저기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뭔 얘기입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격을 하면 한동훈이가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안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빨갱이들이 그 본질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위 그 국민의힘이라는 이 새끼들, 보수라는 것들은 병신 새끼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작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작년 9월 초에 마약 그 단속을 했는데 뭐 열 몇 배가 늘어난 거 갑자기. 제가 바로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는 정권에서 뒤를 봐주지 않으면, 권력을 쥔 놈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아니 세관에 단속된 양이 13배 정도가 되는데 풀린 거는 그러면 그 이상 풀렸을 거란 얘기야. 그냥 단순적으로 단속이 그래 13배인가 그랬으니까 풀린 것도 그러면 일단 최소한 13배는 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그런데 그게는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지. 단속이 13배, 단속해가지고 걸린 게 13배면 풀린 거는 최소한 3, 40배가 더 풀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그때 만약에 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약 사범이 이렇게 늘고 마약 단속량이 이렇게 늘었냐고. 아니 단속량이 이 정도면 단속에 걸리지 않고 풀린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당에서 해야 될 일을 당이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 빨갱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거지.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는 너희들 욕하는 거야 이 병신들아. 정당이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하는 거야 병신들아.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나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빨갱이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치면 뭐 한동훈이가 지금 배치 달고 있는 300명을 다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동훈이가 지금 윤정권을 다 바치고 있다는 얘기잖아. 아유 씨부랄 것들. 그래놓고 지금 아유 참 내가. 그리고 이태원 유족 만나 탄핵 기각 면제부 아냐? 특별법 꼭 제정하겠다. 그래서 보세요.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며 형식적 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 해서 책임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정지선도 안 지키는
법을 전혀 안 지킨다.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지금 얘기잖아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씨발 이상민이한테 책임 없다고 지금 그것도 뭐 5대 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못을 박았잖아. 9대 0으로. 아 저거들이 지명했던 극강의 빨갱이 헌법재판관들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씨발놈들아 하고 조카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 면죄부라는 게 뭡니까? 죄를 면해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어? 아, 죄 없다고 씨발놈아. 아니 그래 뭐 도의적으로는 뭐 좀 뭐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거다. 그러면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씨부랄. 그러니까 아까 그 뭐 기화했다는 그 사람이 쓴 책, 그 희만서적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바로 증명되잖아요. 아니 이 새끼들 보세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저도 뭐 크게 인정을 안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9대 0이 중요한 거예요. 9대 0이 9대 0으로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인정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혐한서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국 민족이라는 족속들을 정확하게 꿰뚫은 책이에요. 꿰뚫은 책.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홍 민주당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와 이태원 참사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다. 제가 그랬잖아. 쌍둥이라고. 사전 경고성으로 신고된 것이 묵살되고 그 현장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아니 갑자기 뭐 아니 묵살됐는데 뭐 씨발 컨트롤타워가 왜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 아예 저 최말단에서부터 씨발 그래 신고를 씹어 삐는데 아니 여기에 뭐 컨트롤타워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매뉴얼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태원 때도 그랬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쟤들도 인정하잖아요. 신고가 묵살됐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윗선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 현장에서 최말단이 신고를 묵살하고 그냥 나몰라라 해pis는데 그걸 씨발 그래 윗선에다가 물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윗선이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그 윗선까지 책임이 가야지. 그런데 윗선에 가기도 전에 현장 책임자 선에서 묵살이 됐는데 그 씨발 어쩌라고? 그럼 당연히 복지부동하는 이 새끼들을 조져야지. 그 제가 이제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동사무소 갈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갈 거 아니에요. 아, 가서 보면 진짜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주민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에? 웬만한 씨발 저 뭡니까 저 뭐 증명서, 뭐 초본, 등본 이런 거 자판기로 뽑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법무부나 이런 데 들어가서 웬만한 거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동사무소 자체가 다 없어져도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컴퓨터하고는 전혀 안 친한 세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판기 놔두고 그냥 한 명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 초본 때로 왔다 뭐 했다 했을 때 그냥 그 안내해 주는 거.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나 두 명이. 그런데 그런 새끼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쳐 앉아가지고 오락이나 게임이나 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그것도 점심시간도 보장하라고 해가지고 일 안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또 보니까 저 용산시 대통령실 앞에 쫓아가가지고 공무원 노조 새끼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고 미친 새끼들 뒤지려고. 그 윤통이 그랬잖아요. 공직자가 편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공복이다, 공복.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먹는 새끼들이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 새끼들은 아직 감도 못 잡고 있어. 사명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명감, 책임감을. 그렇게 못하겠으면 돈을 받을 거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선진국 그러니까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꼭 필요한 데는 좀 모자라. 근데 필요 없는 데는 많아. 그게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에 씨발 7명, 8명이 왜 필요하냐고. 최소한 절반으로 줄여도 돼요. 지금 인원의 절반을 줄여야 된다고. 그럼 그 줄인 인원을 필요한 데 배치를 하거나 그래도 남는다 싶으면 그냥 잘라보면 돼요. 저기 보내야지 씨부랄. 그리고 정부 돈으로 사무실 보증금 내는 민주노총 고용부 일부 규정 위반. 여기 보시면 민노총에 보조금을 줄 때 빌린 사무실에 건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만에 하나 빌린 사무실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등의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국고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모두에 건지당을 설정하지 않았다. 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는 물론 별도 건물에서 사무실을 빌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노조, 서비스연맹도 건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보고 의무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사무실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계약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민노총은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매년 2월까지 즉 직전 연도의 재정수지 현황, 임차공간 활용 현황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민노총은 거의 매년 이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민주노총이 국고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5곳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건지당권을 설정하라고 명령한 상태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보세요. 이렇게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던 겁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그렇지만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뭡니까 조급한 족속들한테는 참 긴 시간이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윤통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아니 리얼미터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거 하나 추세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어쨌든 또 올랐잖아, 씨발. 윤통 지지율 0.7%인가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결국에는 뭡니까? 빨갱이 새끼들의 이제 선동이 절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갤럽의 그 29%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이 신호가 온 것 같다고. 임계점에 거의 도달한 것 같다고. 좀 지켜보기로 하죠. 감사원 문정부 통계 왜곡 의혹 장하성 등 수사 요청 방침. 보세요. 지금 아니 감사원 검찰 언론에도 보도가 잘 안 되고 그냥 특히 빨갱이 새끼들이 저기 이재명이 찌재명이 지금
방어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병신들. 31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가 고의로 왜곡 발표됐다고 사실상 결론냈다. 감사원은 작년 말부터 장하성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장관,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정무직 인사들을 대면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통계기관이나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바가 있는지를 물었고 이들은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세요. 이게 지시한 바가 있는지를 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시했냐 안 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했다 안 했다고 나와야지.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이게 이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 박찬대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찬대한테 이제 그 얘기한 게 그 이화영이를 만났다가 아니고 이화영의 그 보좌관이라고 했습니까? 변호인이라고 했습니까? 걔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부인하고 통화했냐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박찬대가 뭐라고 합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만나본 적도 없다. 구속된 이후로. 아니, 구속된 이후로 이화영이 만났냐고 물은 게 아니고, 이화영이 그 보좌관인가, 변호인인가, 걔를 모처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이화영이는 만난 적이 없대. 그리고, 아니, 이화영이 마누라도 얼굴도 모른대. 아, 씨발, 누가 얼굴 아냐고 물었냐고. 전화했는지 그걸 물었지. 그 보세요. 화법이 똑같잖아. 그 거짓말을 하면 이제 나중에 또 뭐 위증을 했니 이런 걸로 걸리니까 아주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는 이런 쓰레기들이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감사원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추후 황전 수석, 홍전 수석, 유전직 통계청장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이 집값, 소득, 고용 통계를 공표하기 전 청와대에 발표 시기와 내용을 공유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정 내용을 담거나 빼달라며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사전 보고 및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순 실수를 넘어 고의로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통이 또 그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안전조치 마련해라 지시했죠. 그리고 오후에 이제 바로 또 그 15개 부실 시공한데 명단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15군데를 발표하니까 또 기사가 났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많이 나온 게 아니 그러면 이거 살다가 나중에 나가면 누가 이거 이 사러 오겠냐고. 쉽게 말해서 아파트 이제 망했다. 돈 걱정을 먼저 해요. 돈 걱정을. 그게 지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 아파트 부실 시공이 됐다는데 이제 그럼 이거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아씨 몇 년 살다가 비싸게 팔아먹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됐다 씨발 어쩔 거냐 이 걱정을 먼저 해요. 이 얼마나 속물건성이고 얼마나 그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파트 명은 까지 말았어야지 씨발아.
그래, 부실 시공한 거야 상관없어. 내가 그냥 뭐 한 몇 년 살다가 비싸게 뻥튀기 해가지고 팔아넘기면 끝이야.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 불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조선징이라니까. 그게 조선징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해야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절대 인정을 안 해. 나한테 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제가 말씀드린 제가 기계공학이 전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붕괴가 되니까 붕괴가 됐을 때 현장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보세요. 이렇게 철근이 막 삐죽삐죽 삐져 나오잖아요. 이거 자체가 부실 시공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시공을 하고 준공문서를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무너지든 할 경우에 철근이 보이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 철근을 넣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정확하게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됐으면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철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부러지게 돼 있어요. 부러지게. 그러면 이 무너져가지고 이 뭐 철근 뭡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막 쪼개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철근도 같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철근이 삐죽삐죽 삐져나왔다? 이거 부실 시공이 맞아요. 이렇게 삐져나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콘크리트하고 정확하게 결착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근을 넣고 거기에 정확하게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굳혀진 거면 철근하고 이 콘크리트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 나올 수가 없다고요. 부러져야 돼. 철근도 같이 부러져야 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이제 뭐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그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민주당 연좌 농성 모욕 비판에 창피함 못 느끼나?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뭐 들여놓았다 하니까 이제 그 박주민이가 또뻘그 저기 어디 MBC인가 어디 저 라디오 쫓아가가지고 저기 김정부였나? 저급편한테 가가지고 또 징징거리니까 또 막 저기 또 이제 판을 좀 깔아주죠. 한동훈 좀 씹어라. 그러니까 또막 들어놓은 사람 없고 아이고 씹어라. 그러니까 또 이제 바로 창피함도 못 느끼냐 이 빨갱이 새끼들아. 국회에 출석하면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리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제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법방해,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들어놓은 사람이 없다. 사실과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러니까 야당에서 또 이제 이화영으로는 또 안 되니까 이제 김성태로 바꿔가지고 이제 또 검찰을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 누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바로 또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죠. 여기 좀 읽어볼까요? 뭐, 다 읽어볼까? 더불어민주당은 30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검사장과 2차장, 형사 6부장, 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실명도 자료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작년 말 이 대표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실명을 공개했던 것과 유사한 좌표찍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 권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다. 범죄의 영역. 보세요. 어제 그제 표현은 그냥 스토킹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범죄라고 하죠. 이 얘기는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딱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윤동이나 한동훈이가 발언하는 거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그냥 스토킹에 가깝다고 얘기했을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김성태 막 봐주기 수사는 여전히 또 이러니까 바로 딱 얘기하잖아요. 범죄다 이거는 씨발놈들아.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빨갱이 새끼들처럼 너희들처럼 그냥 막 마구잡이로 그냥 씨와 막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게 아니라고 병신들아. 범죄라고 낙인 찍어서 이 새끼들아. 너희도 뒤져 이 새끼들아.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씨발.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사건을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동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고 김 전 회장 혐의를 일부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고 김 전 회장과 주변인들을 압박해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라고 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도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 전 회장으로 타깃 변경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쌍방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한 장관은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근칠성 수석 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인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 장관이 진두지휘했다고 했다. 한심한 빨갱이 새끼들. 그래 지금 한동훈이가 이거는 윤통한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동훈이가 씨발 그래 도발하라고 한마디 툭 던지지만 막 발끈해가지고 씨발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씨발 다 해주고 있잖아 지금.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 년놈들아. 내가 지금 이 말하면 너희들은 전혀 인정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개소리라고 지불을 할 거야. 근데 한번 씨발 하여서 뭐 이 얘기 한다고 뭐 전혀 뭐 달라질 게 전혀 없죠. 아 씨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이 아메바 새끼들아.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아유 씨발. 아유 이제 더 이상 말 시키도 귀찮다. 뭐 너희들이 뭐 그걸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새끼들아. 한동훈이가 이렇게 범죄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다 이걸로 어떻게 하는 대로 회유 협박 이런 걸로 다 엮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새끼들아. 아 근데 진짜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니 이 새끼들은 뭐 한동훈이가 가발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뭐 한 가발이 어떻고 뭐 한 뚜껑이 어떻고 그렇게 하던데 참
아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가만했던 거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것들이 수준이 처참한 수준인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 쉽게 말해서, 한동훈이가 어떤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도저히 못하니까, 외모라든가 태도를 갖고, 이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프레임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천박한 것들인지. 아, 그러면서 뭐, 여자 외모 갖고 뭐, 하면 안 된다라는 중 뭐, 인격을 비하하는 거, 아유, 씨발 것들아, 아메바 새끼들아, 참, 불쌍한 인생들. 아, 막말하고 그래, 씨발, 그래. 한동훈이가 뭐, 가발이면 그거 어쩔 건데. 그게 중요하냐, 이 새끼들아? 아유, 씨발, 진짜, 쓰레기들. 그리고, 윤재욱이가 검사 실명 공개한 민주 잡혀찍기로 인신공격을 유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봐주기 기소 수장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의 실명 공개를 반인권적 잡혀찍기라고 명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강성지 증인 이른바 개딸들의 인신공격을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검사 탄핵 추진 주장 댓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검사들은 신성불가침 존재인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럴 때 이 당에서 해야 되는 게 이거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행해지는 이런 일련의 어떤 반헌법적인 또 뭐 반이성적인 작태들을 두고 봤을 때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심히 우려스럽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게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아직 이 나라를 하늘이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면 바로바로 꼽힐 거 아니냐고. 방송에서 나가서 하는 거가 그래 좀 부담스러우면 씨발 그래 당에서 그래 최고위원회의 할 때 딱 그 준비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작태를 보면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모골이 송연하다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마녀 사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어지지 않았겠냐고. 근데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아유, 밥버리지 새끼들. 예의 쉽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 공적 조직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이런 좌표찍기를 부활시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자기 주변이나 이 여당 인물들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골이 송연하다고.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북한보다 더한 중국보다 더한 그런 독재 국가가 눈에 선하다. 막 하면 뭔가 좀 울림이 있을 건데 국민들이 딱 듣기에도 안 딱 들으니까 그럼 가만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강력한 발언들을 막 하면 이 밥 먹다가 뉴스 듣다가 뭔 얘기지? 한번 찾아보게 된다고. 그러면 얘기하다가 술 마시면서 또 야 씨발 뭐 그게 뭐 티격태격 하다가 뭐 싸움도 하겠지. 그런 식으로 여론을 좀 몰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안 하죠. 아이고 씨부라놈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한 거를 다시 재탕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하게 씨발 아유
에휴 씨발 한심해서. 박범계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문화일보 통화에서 검사들은 금용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들인가라며 자신 있고 당당하면 실명 밝히는 일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개딸 커뮤니티인 제명인의 마을에는 민주당이 검사 명단을 공개한 기사 링크를 공유되고 있는데 해당 기사 댓글에 개딸들이 대거 몰려와 검사 탄핵을 추진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미 내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스 3일 정상회의 3국관계 새 장이 열릴 것이다. 뭐 그래 오늘도 또 하나 나온 게 오염수 관련해서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이제 그 가짜 뉴스에 뭐 대응하는 것도 아마 어제로 올라갈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 정말 기념비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해양 세력과 손잡고 대륙 세력, 저 빨갱이들 하고 정확하게 이 전선을 형성할 거다. 그리고 저기 빨갱이 새끼들 다 쳐 죽일 거다.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 이 찌빠, 이 개딸 쌍년 놈들아.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윤통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했던 말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 이게 뭐 내가 정말 뭐 예지력이 있어서 내가 뭐 성각자라서 이걸 예측을 한 거라 생각하냐? 내가 말했던 대로 큰 틀에서 내가 말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뭐 이게 뭘 방증하는 거라고? 윤통을 내가 가장 정확하게 윤통의 그 지금 그냥 윤통을 가장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이 병신들아.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걸 계속 부정하면 그래 뭐 하다가 그냥 쓸려갈 거야 이 병신들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왜 쓸려갔는지도 모르고 씨발 그렇게 될 거야. 한심한 것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